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지난주에는 이제 빅 비즈니스 리더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고 스몰 비즈니스 리더들과 만나서 이제 스몰 비즈니스가 미국에 2,800만 개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이 500명 이하인 그런 그룹 회사 내지는 사업체는 전부 스몰 비즈니스죠. 그래서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돕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Small businesses in the country, 28 million. Small business equals fewer than 500 employees. That's what's considered a small business. Anybody have over 500 employees here? If you do, we'll get you the hell out of here. 500명 이상 직원 가진 그런 사람은 나가라는 얘기요. Employees, think of that. 56 million. Small business is really our biggest business. We employ 48% 네, 5,600만 명이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고 결국 이제 미국에서 빅 비즈니스다 다 모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민간에 일하는 것에 48%가 스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들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부 규제 같은 것은 줄이고 새로 만들어내지 않겠다는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Steve Schwarzman, great Wall Street person, man who's done a great job. We have the greatest businesses. 그래서 이제 정부 규제를 없애는 행정명령에도 오늘 서명을 할 예정인데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들을 너무나 놀라게 하는 전임자들과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의 대통령과도 좀 구별되는 그런 행보 또 많이 하잖아요. 일을 그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스몰 비즈니스 리더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지금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이슈 때문에 전혀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할까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행정명령이 난민과 여행객들과 그리고 이제 일부 국가의 영주권자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만 원래 국토안보부에 자세하게 법적 자문을 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국토안보부에서 그런 얘기를 알고 영주권자는 그 행정명령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백악관에 제안 내지는 권고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그 권고를 따르지 않고 영주권자도 개별적으로 심사한다 하고 그것을 집행해서 영주권자가 수갑을 차고 체포되고 하는 일까지 생기자 결국은 국토안보부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영주권자는 이번 일에서 제외를 시키기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멀리 난민에서 시작을 했지만 미국 안에 있는 드리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데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불법으로 미국에 오기는 했지만 본인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리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서 미국 시민처럼 되어버린 한 75만 명 정도는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백악관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공화당 멤버이신 한인분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완전한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라인스 프리버스라는 백악관 비서실장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이기도 했었던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다. 네, 이 백악관의 비서실장은 드리머들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를 시킨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스티브 배논이라는 지금 이제 새로운 직책도 또 하나 가졌는데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와 백악관 자문인 스티븐 밀러 같은 사람은 없애야지 된다. 드리머는 무슨 드리머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서 굉장히 안에서 좀 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대통령은 지금 의회와 드리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인 해결점을 찾고 있다. 불법 그리고 대통령은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데카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법으로 왔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마음이 아주 넓은 사람이다. 모든 사람을 다 케어한다. 하다가 또 국경을 강화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ABC 방송과 인터뷰를 할 때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인준받지 못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인준은 다 받겠지만 지금 4명 장관만 그 상원에서 인준을 받았는데 국토안보부 장관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 유엔 대사를 포함해서 지금 법무장관이 이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프 세션이라는 법무장관이 굉장히 반이민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드리머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됐을 때 지난주 공항에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변호사들도 내가 이민법 전문이 아니지만 나가서 좀 돕겠습니다. 행정명령에 반대하고 했는데 드리머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들을 구제하지 않는다, 추방시켜야지 된다 하는 결정 내지는 행정명령이 나온다면은 또 다른 미국이 지금 혼란을 조금 겪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 스티브 버넌이 이 사람이 브레이트바트라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런 인터넷 매체를 가장 그 최근에 그 만들어서 CEO였고, 그리고 그 전에는 골드만삭스에서도 일했었고요. 뭐 해군에 1970년대 7년 복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다가는 영화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트바트를 만들었는데 이 수석 전략가를 국가안보위원회를 이끄는 사람으로 책임자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국장의 위치를 조금 그 약화시키고요. 지금 국가안보위원회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그야말로 미국의 외교 정책과 안보의 중추신경이다. 이게 그 잡지 포린 팔러스의 CEO인 데이비드 로스코프 씨의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스티브 베넌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70년대 수십 년 전에 해군으로 일은 했지만 그 이후에는 영화 제작과 골드만삭스에서 돈 많이 받고 일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우파 인터넷 웹사이트를 그 운영을 하면서 트럼프를 선거 때 강력하게 지지를 해서 발탁됐고 뭐 강력하게 지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많은 조언도 했었던 사람인데 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국가안보위원회를 이끌도록 했는가? 그것이 자신과 시각이 다른 사람이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한때 그 오바마 대통령도 데이비드 엑셀로드라는 그 오바마의 수석 전략가를 이 자리에 그 미팅에 참석시키고 해서 뭔가 그 비난을 많이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에 비해서 부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렇게 볼 때는 지금 그 스티브 버넌과 마찬가지잖아요. 칼 로브라는 사람을 그 당시에도 역시 지금 그 국가안보위원회의 그 자리에 그 앉히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해서, 특히 이제 조시 볼튼 같은 사람이 반대를 해서, 왜냐하면 그 자리는 군인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부시 대통령은 칼 로브를 그 자리에 앉히지 못했었거든요. 지금 이런 아주 그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주말에 그 같은 그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그 블룸버그 뉴스가 사설에서 굉장히 미국적이지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리, 법, 경제, 정치, 현실은 다 뒤로 하고 한마디 미국의 그 안보를 위해서 뭐 이라크, 이란, 뭐 시리아, 예멘, 뭐 소말리아를 포함해서 7개국의 여행객을 받지 않고 임시로 뭐 그 난민도 받지 않고 임시로, 이런 것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 여기서 지적을 하는군요. 이집트,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은 테러와 연관이 깊은데 이런 국가는 여기에 그 언급하지 않고 해서 굉장히 이제 일단은 이 행정명령이 유감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보호하는 목표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는 지금까지 미국을 그런 나라의 국적 사람들이 위협을 했었던 적이 없고, 그리고 미국을 도왔었던 사람이 난민 자격으로 또는 이제 영주권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데 이게
공항에서 비행기도 못 타고 비행기 타고 내리려는데 내리지도 못하고 수갑 채워지고 하면은 이것은 미국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위한 배신이다. 그게 이제 그 나라에 또 어떤 그 반미 감정을 주겠어요. 그래서 캐나다, 프랑스, 독일, 나중에 뒤늦게 영국까지 이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그런 그 입장을 냈는데, 그러면 이런 나라들과 테러에 대해서 함께 일을 해야지 되는데 뭐가 플러스냐라고 얘기를 하고, 더 중요한 이슈는 미국의 윤리, 미국의 가치, 인간적인 그 레벨에서요. 무슬림 금지가 아무리 그 대통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연방 판사가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하고 공화당의 의회 지도자들도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번 행정명령은 굉장히 현명하지 않고 미국적이 아니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알아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가디언도 이제 이와 비슷한 그런 기고문들을 여러 가지를 실었는데, 하나는 그 전 아카데미 학회 멤버였었던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도 역시 그 가디언의 미국에 관한 그 컬럼 리스트인데, 이 참 그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길게 전해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그러나 오늘 아침 그 LA 타임즈를 보면은 많은 사람이 아무리 트럼프의 여러 가지 그 행정명령을 싫어하더라도 트럼프의 지지자와 팍스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공약 때 했었던 일을 일주일 만에 일단 중요한 것을 다 해내니 하고 박수를 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두 개의 미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화당 지역에서는 어느 공화당 정치인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인기가 있어서 2주일 전에 공화당 사람들 76%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지금은 81%, 민주당은 2주일 전에 10%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을 찬성을 했다가 지금은 4%로 그 지지율이 내려갔는데, 그런데 결국은요, 성공하려면 공화당의 지지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트럼프 민주당이라는 것도 있어야지 된다는 것. 중간층 백인 유권자 있잖아요. 미시건에서,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었던 사람들은 너무 그 극단적인 것은 좀 싫어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지지율이 과반 아래로 내려간 대통령, 가장 빠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8일 만에. 오바마 대통령은 936일 만에,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은 1205일 만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1336일 만에 내려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많이 내려갔고, 크리스천 대학교 학생들 움직임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놀로지 그 업계에서 미국의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치와 따로 똑같이 일을 하는가와 함께